이 코미디언들이 베네수엘라 저녁을 웃게 만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마다 익숙한 의식처럼 그들의 얼굴이 거실에 나타나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뒤 화려한 조명과는 거리가 먼 곳에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운명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조용한 싸움, 질병, 고독, 오해, 그리고 그들이 한때 선사했던 기쁨보다 훨씬 더 어두운 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막을 걷고 오랫동안 그림자 속에 숨겨져 있던 믿을 수 없는 진실 속으로 뛰어듭니다. 이것은 그들 자신의 삶이 서서히 무너져 가는 동안 한 나라를 웃게 만들었던 예술가들의 꾸밈없는 이야기입니다. 1. 페드로 엘 가토. 소토, 베네수엘라. TV 코미디의 황금기에는 마치 웃음이 그의 모국어인 것처럼 사람들을 쉽게 웃게 만드는 한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애칭으로 엘가토 고양이라 불리던 페드로 소토는 첫마디를 떼기도 전에 미소를 자아내는 존재감으로 모든 공간에 들어섰습니다. 한 번의 삐딱한 시선, 능글맞은 멈춤, 또는 아하라는 한마디로 그는 일상적인 것을 잊을 수 없는 것으로 변화시켰습니다. 항상 필수적인 기부금을 요구했던 의심스러운 기적의 치유사 에르마노, 코코는 그의 가장 유명한 캐릭터로 국민의 언어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넬슨 파레데스와 만든 릴리, 룰루 같은 상징적인 인물들과 헨리 로드리게스와 함께 튜티 프루티의 화려한 스타일리스트들도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페드로는 단순한 배우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이야기, 자신만의 움직임, 그리고 독특한 목소리로 모든 역할을 생생하게 구현하는 예술가였습니다. 원래는 음악가였던 그는 작은 클럽에서 연주하다가 우연히 라디오 로첼레에 합류하게 되었는데 이는 그의 삶 전체를 다른 시각으로 보게 한 우연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공이 모든 역경을 막아주지는 못했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찾아 베네수엘라 드 텔레비시온으로 옮긴 후 그는 인기도와 안정감을 잃었습니다. 질병이 그의 몸을 쇠약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당뇨병은 그에게 힘과 숨, 에너지를 빼앗아갔습니다. 그의 아내는 나중에 그가 어떤 날에는 거의 일어날 수 없었고 약하게 숨만 쉬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작은 기쁨의 순간들을 놓지 않았습니다. 2009년 7월 17일 그가 사망하기 직전 그는 기독교 설교를 듣고 미소를 지으며 약하게 손뼉을 쳤는데 마치 마지막 빛으로 작별 인사를 하려는 듯 했습니다. 라디오 로첼라는 인상적인 특별 방송으로 그를 기렸습니다. 페드로 소토는 단순한 코미디언이 아니라 한 나라의 문화적 기억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2. 비르길리오 갈린도 루이토. 베네수엘라 텔레비전의 초창기, 가족들이 묵직하고 깜빡이는 기기 앞에 경외심을 품고 모여들던 시절, 어설픔의 예술을 거의 시적인 것으로 변화시킨 한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영원히 루이토로 역사에 남을 비르길리오 갈린도는 마치 그의 발밑에서 세상이 흔들리는 것처럼 화면을 가로질렀습니다. 그의 떨리는 손, 갈라지는 목소리, 그리고 반은 두려움, 반은 능글맞은 뻔뻔함이 담긴 표정은 그가 말하기도 전에 관객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이러한 연약함 뒤에는 완벽주의자, 즉 모든 눈 깜빡임을 완벽히 우연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몇 시간 동안 다듬는 배우가 숨어 있었습니다. 갈린도는 라디오 로첼라의 창립자 중 한 명으로 유머가 거울이자 피난처이며 동시에 반항이 될 수 있음을 나라에 보여준 성우자였습니다. 70년대에는 영화 코미디 후안 토포초에서 그의 다재다능함을 입증했고 나중에는 엘 인스펙터 투유요와 함께 즉흥 연기가 일종의 음악이 되는 쇼를 진행했습니다. 그의 존재감은 텔레노벨라에도 미쳐 에스테파니아에서는 아르헤미로 신부역으로 예상치 못한 진지함을 드러냈습니다. 이 모든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는 카메라가 돌아갈 때만 완전히 살아나는 신비로운 남자였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그는 체베리시모에 계속 출연하여 자신이 국가적 유머의 설계자 중 한 명과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2004년 11월 14일 심장마비로 인한 그의 죽음은 예고 없이 나라를 강타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그와 함께 배우뿐만 아니라 웃음이 때로는 영혼의 가장 섬세한 균열에서 나온다는 것을 증명한 인간적 약점의 대가를 잃었습니다. 3. 키코 멘디베. 키코 멘디베는 베네수엘라에서 유머의 아이콘이 되기 훨씬 전부터 고향 쿠바에서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1919년 활기 넘치는 아바나에서 태어난 그는 음악, 리듬, 그리고 후에 그의 무대를 장악하게 될 카리브해 특유의 활기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만보의 성우자 중 한 명으로 그의 존재감은 첫걸음부터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여기에 모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새로이 만들러 온 사람이 있다. 그가 베네수엘라에 왔을 때 텔레비전은 아직 젊은 매체였고 그 정체성을 찾고 있었습니다. 키코는 그 안에서 자신의 이상적인 울림을 찾았습니다. 라디오 로첼라에서 티토 마르티네스 델복스와 함께 그는 고전이 된 인물들을 창조했습니다. 거만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지닌 카사노바, 그리고 넘어지는 순간에도 흔들림 없는 우아함을 유지하는 유쾌한 카치룰로였습니다. 키코는 빛나기 위해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 미소, 순수한 카리브해의 음색은 그를 첫 문장도 시작하기 전에 하나의 사건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유머 뒤에는 음악가, 댄서, 배우, 혁신가 등 다재다능한 예술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의 경력은 수십 년과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졌고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중력을 잊게 할 정도로 가볍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삶은 마지막 줄을 썼습니다. 그의 말년에는 건강이 악화되었지만 그는 거의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대중에게 충실했습니다. 2000년 4월 5일 그는 카라카스에서 사망하여 리듬, 우아함, 그리고 시대를 초월한 웃음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키코 멘디베는 단순한 예술가가 아니라 하나의 감정, 즉 음악, 유머, 그리고 카리브해 마법의 불꽃으로 여러 세대를 매혹했던 남자에 대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4. 마르타 올리보. 베네수엘라 텔레비전에 가장 잘 알려진 얼굴 중 한 명이 되기 전 마르타 올리보는 카라카스 출신의 한 젊은 여성으로 매트리스 공장에서 오랜 시간 교대 근무를 하며 마음속에 조용하고 거의 금지된 욕망, 즉 배우가 되고 싶다는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이 꿈을 스캔들로 여겼지만 마르타는 한계에 위축되는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퇴근 후 그녀는 라디오 쿨투라로 달려가 아마추어 대회에 참가했고 거의 항상 우승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양하고 우아했으며 어떤 분위기든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마르타 올리보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그곳에서 운명은 마침내 문을 열었습니다. 아마도르 벤다얀이 그녀를 발견했고 라디오 세계로 이끌었으며 1950년 텔레비전이 베네수엘라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1953년 그녀는 라디오 카라카스 텔레비시온의 창립팀의 일원이 되었고 그로 인해 새로운 매체를 형성한 최초의 여성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70년대 그녀는 돌아와 자신의 가장 유명한 캐릭터인 말룰라를 만들었습니다. 이 과장되고 호기심 많고 열정적인 여성은 베네수엘라 대중의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말룰라는 단순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거울이었고 과장된 묘사였으며 진실이었습니다. 마르타는 그녀가 말하기도 전에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정확성으로 그녀를 연기했습니다. 반대로 놀라웠던 것은 그녀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차분하고 사려 깊으며 역할의 기발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녀는 유머의 비결은 일상적인 것을 관찰하는 데 있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년에 그녀는 정치로 방향을 틀었지만 정신적으로 깨어 있었고 신체적으로 안정적이었습니다. 2016년 10월 16일 갑작스러운 뇌졸중이 그녀의 삶을 앗아갈 때까지 말입니다. 그것은 예상치 못한 상실이었고 수십 년 동안 그녀와 함께했던 사람들에게는 힘든 각성이었습니다. 마르타 올리버는 결코 명성을 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기회를 찾았고 그것을 역사로 만들었습니다. 루이스 페냐란다. 다채로운 조명이 무대 위로 쏟아지고 음악이 물결처럼 공간을 가득 채우는 카라카스의 화려한 나이트클럽과 연회장 한가운데 모든 움직임을 순수한 예술로 바꾸는 한 예술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루이스 페냐란다입니다. 그의 화려한 우아함, 흠잡을 데 없는 몸짓 언어, 그리고 안무처럼 보이는 표정 연기로 그는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유명한 립싱크 공연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꼬모 우나 플로르 꽃처럼가 울려 퍼질 때 그는 가수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가수 자신이 되었고 그 완벽함에 관객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의 재능은 그에게 텔레비전의 문을 열어주었고 특히 인기 프로그램 비엔베니도스에서 그의 자유, 용기, 그리고 장난기 넘치는 도발은 보수적인 관객들에게 도전하면서도 동시에 열광하게 만들었습니다. 루이스는 달랐습니다. 눈에 띄었고 두려움이 없었으며 그렇게 의도치 않게 베네수엘라 LGBTQ+ 공동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박수 뒤에는 거의 아무도 보지 못했던 싸움이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루이스는 HIV와 함께 살았는데 그 당시 이 질병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깊이 낙인 찍히는 병이었습니다. 그는 의학적 부담뿐만 아니라 편견의 부담도 짊어져야 했습니다. 2019년 말경 그의 상태는 극적으로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활동가들이 나중에 보고했듯이 무시당했습니다. 9시간 동안 아무도 그를 치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9시간 동안 그는 예술가로서도 인간으로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마침내 사망했을 때 그의 죽음은 공동체를 뒤흔들었고 붕괴된 의료 시스템과 너무나 자주 외면하는 사회에 대한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를 알던 사람들은 루이스가 마지막까지 빛났다고 말합니다. 환한 미소, 연극적인 몸짓, 그리고 온 공간을 가득 채울 수 있었던 그 반짝임으로 말입니다. 그의 삶은 쉽지 않았지만 용감하고 밝았으며 타협하지 않는 진실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의 이름이 언급될 때 사람들은 비극이 아니라 단 하나의 시선으로 관객을 감동시킬 수 있었던 예술가를 기억합니다. 6. 마르타 피냥고, 베네수엘라 유머 역사상 마르타 피냥고만큼 강렬함, 다재다능함, 그리고 무대 장악력으로 빛났던 여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1958년 11월 19일 라과이라에서 태어난 그녀는 사실상 스튜디오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소녀 시절부터 그녀는 모든 몸짓, 모든 억양, 모든 코미디를 마치 그 모든 세부 사항을 자신의 본질 속에 깊이 흡수하려는 듯 관찰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뛰어난 재능이 드러났습니다. 마르타는 거의 믿기 힘든 변신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표정, 과장된 눈 깜빡임, 또는 날카로운 닥쳐 한마디로 그녀는 역할에 몰입하기도 전에 관객을 웃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방의 대가로 히스테리컬한 선생님, 열정적인 재봉사, 자랑스러운 과부, 거만한 숙녀 등 어떤 인물이든 정확하고 우아하게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오랜 무대 파트너였던 페페토 로페스는 한때 베네수엘라에서 그녀만큼 억양을 훌륭하게 구사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재능은 무한해 보였지만 그녀의 몸은 끊임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1997년 심각한 신장 문제로
그녀는 텔레비전 활동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몇 달 동안 중환자실에서 보냈고 점점 약해지며 그녀의 삶이었던 무대와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힘은 소진되었습니다. 1999년 4월 4일 마르타 피냥고는 겨우 41세의 나이로 사망했는데 이는 베네수엘라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상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역할과 기억뿐만 아니라 빛나는 유산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열정에서 우러나오는 유머가 한 나라를 지탱할 수 있다는 증거를 말입니다. 7. 다니엘로 라미레스 베네수엘라 전역이 그의 이름을 알기 전 다니엘로 라미레스는 분장대와 밝은 스튜디오 조명 사이에서 조용하고 신중하며 평범하게 일하는 젊은 분장사일 뿐이었습니다. 흰색 작업복 뒤에 그가 분장했던 많은 스타들보다 더 강렬하게 빛나는 코미디 재능이 숨어 있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돌파구는 우연히 거의 장난처럼 찾아왔습니다. 키에 로쿠라라는 프로그램의 한 코너에서 즉흥 연기를 해야 했는데 그는 한순간에 차분한 분장사에서 과장, 뻔뻔함,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순진함으로 가득 찬 회오리 바람으로 변신했습니다. 다메투 핀에서 탄생한 그의 캐릭터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무례하고 호기심 많으며 사랑스럽게도 피곤하게 만드는 스타일리스트로 유명인들을 동시에 혼란시키고 무장해제시켰습니다. 관객들은 그를 처음부터 사랑했습니다. 그의 빠른 반응, 과장된 몸짓, 그리고 타이밍에 대한 본능적인 감각은 다니엘로가 우연히 무대에 오른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무대는 항상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경력이 상승하는 동안 그의 건강 상태는 아무도 모르게 악화되었습니다. 공격적인 종양이 그의 몸에서 자라고 있었고 의사들이 그것을 발견했을 때는 시간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2012년 3월 9일 다니엘로 라미레스는 젊고 재능이 넘치며 그의 미래가 이제 막 시작되었던 순간에 사망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베네수엘라 텔레비전이 수없이 더 웃고 놀라게 할 수 있었던 목소리를 잃은 듯한 미완성의 느낌을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는 때로는 사람이 무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무대가 사람을 찾는다는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되돌아보면 한 가지가 뼈저리게 분명해집니다. 그들이 한 나라 전체에 선사했던 모든 웃음 뒤에는 자신만의 폭풍, 자신만의 그림자, 자신만의 침묵을 짊어졌던 한 사람이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빛을 전파하는 예술가였지만 그들 자신의 길은 종종 어둠 속에서 펼쳐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걱정보다 더 큰 것, 즉 희망, 기쁨, 그리고 편안함을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의 경력뿐만 아니라 유머가 때로는 인간 심장의 가장 취약한 곳에서 비롯된다는 진실을 기립니다. 어떤 운명이 당신에게 가장 깊은 감동을 주었으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댓글로 저에게 알려주세요. 당신의 목소리가 이 기억들을 살아있게 합니다.